네트워크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 받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바이오 디바이스로 얘기하면 뭐 바이오 칩이나 오늘 많이 얘기하신 RNA, DNA 칩, 뭐 프로틴 칩, 앨범 칩까지 있고요. 바이오 센서가 최근에 뭐 임플란터블 바이오 프로브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바이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프로세서, 뭐 바이오 메모리, 뭐 DNA 컴퓨팅, 프로세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 박태원 박사님이랑 장병탁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 다음에 저희에게 뭐 시그널 트랜스포메이션 이어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다이오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프로틴 칩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거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늘 주로 얘기하신 건 어떻게 하면은 뭐 프로브들이 있는데 디텍션을 상용화적으로 잘 할 거냐는 얘기였고요. 저희 랩에서 주로 하는 거는 초창기에 이제 5V 바이오 센서여가지고 굉장히 우리도 파라보겠다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기술의 한계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펀더멘탈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테크놀로지 개발할 거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용화시키는 우리 백박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또 만드시고 다 벤처하신 선생님이 만들 것 같고, 저희는 그거보다 펀더멘탈한 기술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그동안 저희 랩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5V 바이오 센서를 많이 했어요. 전에 요즘은 바이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서 주로 다이오드, 메모리, 그 다음에 비주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최근에 솔라셀 이렇게 해서 일렉트로닉스 쪽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이오드랑 몰레큘러 스케일 포토 다이오드 이 중에서 요거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미나를 주로 이쪽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 메뉴를 다변화해갖고 그 나노 스케일 프로틴 칩은 아마 박지일 박사님 빼놓고 거의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건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싱글 몰레큘이나 싱글 셀을 어떻게 하면 디텍션 할 거냐. 그러니까 초창기에 바이오 센서인 건 벌크 스케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노 스케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몰레큘들을 뭐 500나노, 뭐 300나노,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한 가닥을 측정을 하는 거냐. 최근에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신중을 두고 있으면 혹시 심사하시게 되면요.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됩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시작 단계인데 거의 뭐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한두 군데 완전한 성공은 아니고요. 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랩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휴레페카드 미국이랑 같이 해갖고 이 싱글 나노 와이어 만들었어요. 한 5나노미터 나노 와이어에다가 뭐 DNA를 이제 싱글 단위로 어떻게 측정할 건데, DNA 칩이 지금도 아까 벌크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하나에 딱 붙었을 때 뭐 PCR도 필요 없고 그냥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테크놀로지 개발하고 국제 공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피덴셜에서 작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사실 기술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피덴셜은 기술이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랩에서 그동안 해서 뭐 여러 군데서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한 건 주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생물 소자가 과연 전자 소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래갖고 뭐 과분하게 연구비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두 개의 금속 사이에 프로틴들을 가져놨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다이오드나 이런 걸 쓸 수가 있다는 결론을 그동안 했고요. 최근 1, 2년 동안은 결국 이거를 넘어서서 싱글 프로틴, 하나의 프로틴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의 그 다이오드, 실제적으로 전자소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뭐 두 개 헤테로 프로틴이 있던 거를 동경대학교 나감래 교수들이랑 같이 해갖고,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웹에서 나왔는데요. 국내 한국 의뢰했는데 잘 안 돼갖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일본에 이제 부탁을 의뢰한 거죠, 사실은. 근데 나감래 선생님이 잘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스타이저랑 일렉트론 억셉터 두 개의 프로틴을 하나의 프로틴을 퓨전을 해내갖고요. 이거를 STM, 몰드 코티드 STM과 몰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STM 팁으로 하면 거의 싱글 몰레큘을 일렉트론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과연 우리가 싱글 프로틴들이 싱글 포토다이오드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생물화학 하시니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GFG는 없고요. 차영준 박사님 잘 아시니 GFG 넣고, 시토크론 B5, C2 넣고, 그 다음에 히스티딘 10 넣고, 이렇게 하고 만든 건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퓨전 프로틴을 만들어서 결합인데, 동시에 밑에 시스테인기가 있어 설퍼가 있으면 골드에 셀프 어셈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잘 만들면 두 개도 되고 하나도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요. 결국은 여태까지 두 개 일렉트론을 받으면은
전자를 발생하는 센스타이저, 그린플러스 프로틴이죠. 그 다음에 시토크롬 같은 전자를 받는 일렉트론 억셉터를 동시에 하나의 프로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가닥인데 한 가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세컨드 이미지인데 서드 디비저널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 마이크로미터거든요. 1마이크로미터에서 이것들이 결국은 프로틴 클러스터들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1마이크로인데 한 몇백 나오는 거 되겠죠. 이거를 더 잘 찍으면요.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거든요. 400옹스트롬인데 두 개 퓨전 프로틴이니까 평균 말수가 7나노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70옹스트롬 이상인데 저희가 카본 나노팁이 아닌 일반 STM 나노팁, STM팁 갖고 하면요. 몰레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만 80에서 80에서 100옹스트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8에서 보시면은 거의 싱글 몰레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프로틴 덩어리, 그러니까 프로틴을 딱 세웠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거의 싱글 프로틴 레벨에서 보시면은 프로틴 있고 없고 있고 없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프로틴에다가 딱 저희가 정렬을 해서 일렉트론을 보내거나 비를 보냈을 때 과연 다이오드가 되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A와 C, Q원에 없는 프로틴이 있는 거고요. B와 D는 프로틴이 없는 데라고 저희가 봤을 때 금속과 금속만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해갖고 대칭이 없는 다이오드 프로퍼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빛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캐닝 터널 마이크로스코프 이 포인트 찍어보면 온오프에 의해서 포토 다이오드 캐릭터리스틱이 나오고 포토 스위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보면은 결국 싱글 프로틴 레벨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냐고 기초적인 데이터가 더 나아가고 뭐 여기서 트래픽이나 차지를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건 뭐 바이오스프리지 디바이스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보통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메커니즘 과연 바이오몰레큘러 사이에서도 일렉트론이 정말로 전자 소자가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온공학 기법으로 해서 바이오머티리얼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해서 레이어 만든 레이어하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보통 읽고 쓰는 건 스캐닝 터널 마이크로스코프가 엔서, EFM이와 같은 나노 디바이스를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프로세서들, 뭐 DNA 컴퓨팅, 뭐 뉴럴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면 결국 메모리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이 메모리와 컴퓨터를 전자화학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생명공학 기술의 그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싱글 결국은 다이오드로 프로틴을 갖고 저희가 싱글 전자소자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어레이인데요.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셔갖고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칩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프로틴을 깔아놓고 엔티바디 칩 같으면 그 위에 다른 물질들이 붙게 되면 이걸 읽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프로틴 몰레큘러 인터랙션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약 개발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단 쪽이겠죠. 다이오니오시스라고 저희가 진단 쪽에서 두 가지 펄포즈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술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엔티바디가 아무리 양이 많아도 엔티네이프 투신 사이트는 여기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많아도 힌저스 이펙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양이 많은 건 소용이 없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오리엔테이션을 배열을 잘 하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도 DNA 칩이 뭐 우리가 본인이나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 결국은 데이터의 재현성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하기 어렵다는 거, 뭐 이제부터는 받으려고 노력들 하는데요. 결국 이런 데이터의 재현성이나 이런 거는 결국 몰레큘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어레인지했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건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 나노 스케일에서 프로틴 몰레큘, 저희가 이런 몰레큘들을 얼마만큼 잘 배열을 했을 때 이러한 그 데이터의 반복 재현성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바이오칩의 스탠다라이제이션의 QC까지도 가능하냐 보고 있고요. 또한 하이 퍼포먼스라는 건 굉장히 적은 양, 저희가 나노 스케일 어레이를 만들어서 지금같이 뭐 밀리미터, 저희도 뭐 어레이가 다 꽂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10마이크로웨이어 못 만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400, 500 나노미터 단위로 이제 만들면은 거의 1바이센트치를 몇십만 개씩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동시에 굉장히 적은 양, 결국 뭐 10에 0, 그러니까 뭐 한 마리도 잡는다, 가령 이콜라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하이 퍼포먼스로 갈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결국 HTS, 하이스버스포드 어레이 시스템이죠. 결국 뭐 신약 개발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 주도하는 거는 그 어떻게 하면 몰레큘 컨트롤링 할 거냐, 방향성과 그 다음에 패턴 얼마만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노스케일 디텍션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틴 칩도 나노스케일 디텍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에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박재범 선생님이 잘하셨을 텐데 결국은 저희가 이런 팔대기만 만들면은 그 위에 올라간 램스나 레모너치 테크놀로지는 아마 다른 또 기계공학이나 이와 같은 바이오 맵스 하시는 분들이 해결하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대체 나노 테크놀로지는 뭐냐, 그래서 결국 뭐 실현성이 있는 거냐, 뭐 말로 장난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노스케일 테크놀로지라고 보는 게 결국은 현재 있는 커런트 테크놀로지 한계성을 극복하는 거라서 결국은 새로운 방향인데 이게 완전히 나노스케일 타입에서 보듯이 뭐 나노로봇이 배 안에서 움직이고 뭐 필요 그런 거보다는 실제적인 거에서 응용이 가능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나노스케일 어레이를 굉장히 많은 걸 만든 저희가 나노 멀티 컴포넌트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몰레큘러 오리엔테이션을 덴시티 컨트롤하려면 결국 리프로듀서빌리티나 스탠다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 디텍션이나 더 나가서 싱글 몰레큘 디텍션은 결국 센시티비티나 디텍션 리미트를 없애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향을 갖고 나노 칩 기술이 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뭐 저희가 영화라는 데서 보듯이 몸 안에 씹는 칩 단계 이런 건 아마 좀 더 테크닉이 발달을 당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노스케일 프로틴 칩을 만들려면 네 가지 테크닉. 그러니까 저희가 생명공학에서 하는 프로브 제작.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바이오몰레큘러 필름 포메이션을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 어레이는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실제 나노스케일 디텍션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 같은 네 가지가 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브 디자인,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셀프 어셈블리를 위해서 보면 사실 그 엔티바디 디텍션 파트가 이와 같이 있는데 이거 제일 좋은 거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기술은 뭐냐면 뭐 아예 애초부터 링킹이 돼 있는 거, 아예 서버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리만 있는 거죠. 머리만 있는 것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또는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이런 서버 그룹이 있으면 결국 이거는 골드 표면에 셀프 어셈블리 되거든요. 또 하나 리커미넌트 DNA 테크놀로지라고 수용구를 밖에 붙여놓는다면요. 이건 펠로더슨 케이스인데요. 저절로 만들어진 프로틴들이 지금같이 화학적인 처리가 필요 없이 어셈블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저희가 만들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 필름 포메이션, 저희가 화학적 처리라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 리커미넌트라든 간에 밖에 이런 그룹들이 있다면 볼 위에 자동적으로 어셈블리가 되고요. 그럼 이와 같이 어셈블리 될 때 오리엔테이션이나 또는 덴시티를 어떻게 컨트롤하겠냐는 문제죠.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덴시티 컨트롤하는 굉장히 일레귤러하거나 이런 모양인데 덴시티 컨트롤하면서 점점 작은 사이즈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1마이크로인데요. 1마이크로 몰레큘 보면은 이거 거의 한 50나노미터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람들 최선을 다해도 사실은 이런 클러스터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클러스터로 프로틴이 돼 있냐? 이게 아니라는 게 이게 보면은 다시 클러스터 안에서 저희가 STM을 찍어보면 이거 10나노거든요. 10나노에 다시 싱글 몰레큘 7나노 이하로 떨어진 페라독신인데 결국은 이 하나하나들이 결국 싱글 몰레큘들의 접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틴 클러스터 안에 다시 보면 저희가 이와 같이 싱글 몰레큘들이 배열이 돼 있고 이게 방향성 놓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잘 만드는데 결국은 굉장히 촘촘한 간격에 거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싱글 프로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뭐 분리공유 하시는 분들 만드는데 그거 이렇게 점 하나 만드는 크리스탈 하나 만드는 이틀 걸리거든요. 화공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목적은 뭐냐면 한두 시간 안에 만드는 건데 이게 큰 대형 유리기판, 이만한 유리기판을 물에 담궜다 뺐을 때 이 여기에 굉장히 이런 프로틴들이 균일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라갖고 팔면은 그게 프로틴칩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클러스터가 과연 그냥 프로틴 클러스터가 이하도 다시 저희가 보기에 배열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다시 나노스케일 패터닝을 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게 뭐 500나노미터 패턴 되면 거의 지금의 전자공학 기술 갖고 그러니까 일반 다이오드나 뭐 이런 거 일렉트로닉스 기술 갖고는 안 돼요. 이런 SPM 프로브, 뭐 SM도 좋고 STM도 좋고요. 이런 걸 갖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걸 만들고 어널라이즈 측정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칩이 되어서 뭐 베이스가 되려면 뭐 저희 랩에서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 기판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램스나 레버너치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스테매틱한 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점을 우리 랩에서 해결할 거냐 해서 저희가 쭉 놓고 해결했던 문제, 그러니까 의문을 가졌던 문제부터 보면요. 나노스케일 바이오필름 포메이션을 보면 과연 오리엔테이션 컨트롤과 덴시티 컨트롤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셀프 어셈블리 테크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셈블리 테크닉 해봤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틴 모디피케이션 하면 그 액티비티나 바이언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모디피케이션 안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틴을 과연 이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일렉트로스태틱한 펩타이드를 밑에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에 의해서 접합이 돼.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 치료는 도대체 엔티바디를 정확하게 우리가 데스크넷에서 포인트에 찍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로 아예 엔티바디에다가 DNA를 붙여놓으면 밑에 DNA를 굉장히 스퍼를 작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거기에 엔티바디 DNA 붙은 걸 묻으면은 그 데스크넷 포인트에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DNA는 종류를 작은 걸 굉장히 작은 걸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엔티바디 만드는 거는 굉장히 몇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딱 원하는 포인트에 붙으려면은 싱글 스트랜드 DNA가 있으면 그거랑 매치되는 싱글 스트랜드 엔티바디를 붙여놓으면 딱 그 포인트에 가서 붙을 수가 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얼마나 유용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저희도 퀘스천을 합니다. 네, 나노스케일 어레이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럼 프로틴 이거 할 때 나노 패턴이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그 트레드버키나 노스웨스턴데 이런 사람이 했던 디펜 메소드인데 저희가 이거보다 하나 좀 나은 거를 개발한 게요. 차지 리버스를 이용한 디펜 메소드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복스의 달걀 같은 얘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디펜 메소드는 STM 갖고 잉크하듯이 찍어갖고 왔다는 떨어뜨려갖고 이제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다가 프로틴 이런 거 가서 바로 다이렉트 지금은 여기 붙어있고 정확한 사이즈 컨트롤이 안 돼갖고 저희가 생각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DNA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차지된 거 스틱에서 차지를 딱 넣으면 마이너스 딱 붙게 되거든요. 갖고 와갖고 기판에다가 이거는 플러스 걸고 팁을 마이너스 걸면은 어떻게 되냐면 리퍼전 프로스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하량이나 또는 얼마만한 시간에서 디크리즈 전압을 주느냐에 서 저희가 결국은 나노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 디텍션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래서 라벨링 없이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건 나노보다는 좀 벌크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SPR 쓰거나 하는데 이미지 SPR도 하고 있죠. HD 같은 데서.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미지 애니소미트리를 갖고서는 셀이나 이런 거 디텍션 할 수가 있네요. 셀이랑 엔티젠, 셀 엔티젠이랑 엔티바디 디텍션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일단 깔아놓은 다음에 엔티젠 엔티바디 결합된 다음에 다시 또 엔티바디를 세컨드리 엔티바디를 붙여야 되는데 500나노미터 그 포션을 또 찾아가서 그 세컨드리 엔티바디를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 컴플리멘트 1, C1Q 셀 멤브레인이 있죠. 역할은 뭐 생물과학책에 보면 생물책에 있는데요. 쓰신 분이 나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C1Q는 엔티젠 엔티바디가 결합된 엔티바디에만 가서 붙지 엔티젠이 없는 엔티바디에 가서 붙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고 포션 없이도 가능하냐 이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였는데요. 이거 상당히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하는데 나노스케일은 과연 일반적으로 N성 갖고 하는데 N성 갖고 하면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추기 어렵거든요. 리얼프리 스캐닝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하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자적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STM을 갖고 엔티젠 엔티바디 디텍션이 되겠냐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엔티바디는 거의 저전체인데 이 터널링이 안 일어나거든요. 렉스가 3에서 6나노 이상인데 누오고야 4, 5나노 정도 돼요. 터널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STM 간단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패했는데 저희 학생이 이제 내일 발표를 자세하게 할 텐데 저희 학생이 이제 고안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머리를 자르는 거죠. 자르면 3나노 레벨로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게 눕게 되면 2, 3나노예요. 2, 3나노에다 이제 엔티젠이 붙으면은 조금 들어가는데 3나노 정도면 이제 터널링이 일어나거든요. TV랑요. 근데 그래도 이 터널링이 약하기 때문에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노볼드를 다시 붙이는 거죠. 나노볼드에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갖다가 붙이게 되면 결국 나노볼드랑 세컨더리 엔티바디 있으니까 체인에서 짧으니까 일렉트론 터널링은 되고요. 다시 볼드가 있으니까 증폭은 되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데이터만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구했는데 결국은 STM 갖고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왜 STM 갖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아까 현장 얘기하셨는데 사실 요새 3,000만 원짜리 STM 픽스트 있거든요. 간단한 거요. 요만해요. 꼭 저희 CD보다 조금 더 큰 건데 이런 장치를 갖고 측정 시찰할 수가 있고 또는 저희 기업권 분야에 이러는데 STM에서 사진 찍고 이런 키 펑션 빼고 단순하게 스캐닝해놓고 있는 것만 하면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스캔 처리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노 스케일에 디텍션 되지 않냐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저희가 사실 해갖고 쭉 요번에 최근에서 피스톤타 7개 어플라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한 7, 8개를 어플라이 해갖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시간이 빠듯하니까요. 이거 작전 아니냐고 그러는데 질문 못하게 오늘 빨리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브랜드 필름이나 셀프 어셈블리 테크닉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시올 그룹 갖고 이제 모디피케이션 하는데 아까 말한 케미칼도 리커버런트 DNA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셀프 어셈블리 갖고 솔리드 스페이스 모디피케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엔티바디 DNA 컨주게이션, 그 다음에 올리고펩타이드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디터전트 넣어 갖고 패킹 덴시티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생명공학 과학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말씀드린 이와 같이 택에다가 시스테인 금 넣고 히스테인 넣어갖고 결국은 원하는 거는 결국 프로틴 밑에 이와 같이 자, 시올 그룹도 있으면 골드 플레이트 자동적으로 붙게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케미칼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면 저희가 밖에 SPDP랑 DDT 처리하면 시올 그룹 나오고 이걸 딱 붙이면 아까 보신 것 같이 이런 거 프로틴도 정렬되고 그럼 정말 붙었냐?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으셔갖고 제일 좋은 게 SPR이거든요. 골드랑 이거 붙은 다음에 찍어보면은 딱 그 붙은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일 저희 학생이 대학원생 그걸로 발표할 텐데 프로틴 A 같은 것도 저희가 모디피케이션 해갖고 서페이스에 붙이고요. 보면은 결국은 이와 같이 프로틴 A 붙여갖고 한 건 쭉 보면은 결국은 SPR 찍어보면 뭐 엔티젠 부분, 엔티바디 부분은 확실하게 측정이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는 셀프 어셈블리 MUA를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만들어갖고 엔티바디 위에 프로틴칩 붙이고요. 아까 백 박사님 보여주신 이와 같이 저희가 어레이어를 만들고 해갖고 결국은 이콜라이나 탈고레나나 에이시니아 레조넬라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측정하는 칩이 가능하는데 이 컨텐츠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셔요. 이 컨텐츠는 그냥 찾아가고 있고요. 생각하는 건 이걸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 그 문제거든요. 골드에 MA 까면 거의 요거 5옹스트롬이니까 요거 한 2옹스트롬 되죠. 저한테 정말 잘 찍었는데 한 단분자, 유리 단분자 찍어놨는데 프로틴 칩부터 이제 이와 같이 벌프로 되고요. 그래서 이 위에 다시 이제 그래서 엔티바디 붙이고 보빅스로 말끔히 붙고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이 SPR 커브 붙는 거 보니까 눈으로도 보이고 옆에도 왜냐면 이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화상 찍은 거 아니야 이래갖고 늘 이거 같이 보여드리는데 엔티바디 SPR 이거 커브 잘해갖고 이거 그런 얘기 있어요. 왜냐 사실 이 이미지들이 나중에 STM 하시면 알겠지만 이거 AFM도 이거 화상 이미지가 좀 있어요. 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골드도 클러스터가 있어갖고요. 눈으로 보고 이거 구분한다고 이제 처음에 뭐를 복잡히 구분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눈으로는 구분이 간다고 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눈으로는 구분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 구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 봤어요. 구분 가죠. 친한 사람들은 구분 간다면서요. 꼭 이런 이 베이스 데이터 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와 같이 프로틴 G나 이런 거 안 쓰면 배열이 잘 안 되는데 잘 안 된 배열에서보다 이와 같이 프로틴 G 쓰면 이와 같이 한 50%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오리엔테이션 프로틴 G를 갖다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딱 시켜갖고 하면 다시 한 50% 정도 되고 오리엔테이션 랭겨블레이 필름이라면 프로틴 A가 있으면 프로틴 G에 붙는 사이트에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화학적으로 해갖고 밑에 딱 결합시키면 여기 보니 이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붙이면 또 50%. 그러니까 합이 50 곱하기 50 하면 야 2500배네. 2500%. 2.5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땅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같이 하면은 그만큼 향상된다고 보다 다시 한 50% 정도 향상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예쁘게 돈만 들었는데 이거 저희 프로틴 어레이 사업하는 곳에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 1mm 안에 저 몇백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해보면은 저희 보면 뭐 나노나 이런 정도까지 잘한 피코까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뭐 증폭해드리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는 건 이와 같이 해갖고 과연 측정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의 동물 깔아놓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측정되고 동시에 가스가 다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프로틴지 어셈블리하고 데이터 측정은 잘 된다는 거 보여드려서 결국 농도에 대해서 이런 리니어에서 12 콜로니폼 유니트까지 되지 않냐. 근데 이거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신경 안 썼는데 중요한 건 딱 보시면 이거 봐요. 그리플로 프로센트 딱 나오는 거면 이게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테레오티컬하게 나눠오려 해갖고 저희가 배열을 점점 잘한다면 다시는 이 모든 플로렌스가 균일해야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건 이거 나중에 블록해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보기에 저희 데이터도 어느 정도 베스트라고 보는데 딴 분들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골라야 돼요. 이 플로렌스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똑같이 돼 있다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거 나름대로 더 노력해야 되는데 2단계에서 그만했고 그 다음에 이거죠. DNA 갖고 이제 예쁘게 어레이를 이제 DNA 갖고 만들면 이거가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자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프로틴 어레이는 뭐 거의 안 되고요. DNA 어레이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DNA를 원하는데 깔아놓고 싱글 그 다음에 엔티바디가 붙여갖고 컨주게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면 DNA랑 엔티바디 이거 있으면 각각 있으면 결합된 건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거 나오고요. 그래서 각 파트에 엔티젠 엔티바디 리액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대량으로 증폭해서 좀 더 잘 시그널할 수 있겠냐 해서 MA랑 DNA랑 섞어서 깔면요. 결국 여기저기 뭐 다 붙게 되거든요. 힌드러스 이펙트는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DNA의 엔티바디 컨주게이트 프로틴 앞에서 다 섞어내보면 다시 또한 30-40% 이상의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내일 저희 대학원에 발표할 때 학생이 잘 발표할 정도를 잘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뭐 하신 분이 많은데 저희도 했는데 서페이스가 있으면 보통은 밑에 플러스 밑에 위에 마이너스 차지하면 그냥 가서 붙거든요. 모두 시올 그룹을 해도 하나의 기에 가서 붙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란 걸 이렇게 보면 이 포인트는 컨택 포인트인데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펩타이드가 굉장히 롱 레인이 있으면 이게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고 셀이 마이너스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플러스 펩타이드가 플러스 셀이 마이너스면 보면은 이것들이 굉장히 길다면 셀 서페이스를 감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돈 주면 뭐 18모짜리 만들었는데요. 뭐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좀 비싸져갖고 18모짜리 만들어갖고 플러스 올리고펩타이드 쭉 배열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뛴 프로틴의 pH 7에서 마이너스 뛰거든요. 그리고 PR 밸류에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pH 7에서 PR 밸류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는 중성이냐 바이오메트릭스하고 프로틴 구조 스트럭처 보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다 플러스 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화 디스트리뷰션이 서페이스로 이렇게 돼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2단계인데요. 이와 같이 시기에서 밴같이 만드는 거죠. 긴 라인을 만들어 놓고 밑에 이 라인 끝에 붙는 게 아니라 이게 감쌀 수 있게 이와 같이 해놨고요. 꼭 이렇게 파레시를 감쌀 수 있게 이와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인포메틱스 해갖고 전 디스트리뷰션 차지를 구했을 때는 이거에 맞게 펩타이드를 디자인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데 안 하고 페이턴트만 일단 걸어놨어요.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무척 어려워지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또는 중성 차지 이렇게 플러스가 섞인 거 하면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감쌀 수 있겠더라 해갖고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터전트 넣으면 이렇게 되죠. 디터전트를 안 넣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점점 이상 가면 더 안 좋고요. 어떤 농도 레벨까지는 세그리게이션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노 패턴 보통 마이크로 패턴 전자공학 기술로 하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STATV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D에 넣고 갖다 찍으면은 결국 이거 나노 스케일로 가는 거죠. 보시면 여기가 평균 도시 이게 2마이크로 레벨인데 이게 보면 500나노미터 사이 정도 이와 같은 DNA 돛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세계에서 원오브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덕팅 APL 갖고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만든 거 보여드리면 저희 이거 500나노미터 정도 되죠. 결국 싱글 이와 같은 것들이 가서 붙게 되는 거. 또 이거 붙으니까 0 아니냐 그래서 0 아니고요. 실제 DNA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미지 소미티라고 보통 두께를 측정했는데 두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눈으로 보고 찍자. 그러니까 라벨링 안 하고 붙은 것만큼 찍어보자. 그래갖고 저희가 보는 대로 찍어갖고 이제 해보니까요. 가능하다. 셀도 가능하고 엔티바디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런 이미지 소미티라고 쉽게. 근데 아주 저농도에 가기는 어렵고요. 콜로이드 거의 3승이나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니까요. 저희는 대신에 좋은 점은 야외에서 일렉트로니티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요. 전 알gem에서 가서 이거 했었는데 엑서미티 이런 거였는데 이거 라이트 소스 그냥 싼 레이저 놓고 CCT가 요게 조금 비싸죠. 그래서 외국 기계 팔아서 2,000원 하는데 영국 이런 데 가면 이거 만들거든요. 저 영국 가이드 넷도 그렇고 그러면 1,000만원대가 뭐 이런 디텍션 기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30볼이거든요. 그 다음에 컴플리멘트 시몬균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엔티젠이 있는 경우에는 가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돼요. 엔티젠이 있으면 그러니까 엔티젠 엔티바디 리액션이 있는 데는 이와 같이 컴플리멘트 시몬균가 붙고요. 엔티바디 엔티젠이 없는 경우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컨더리 엔티바디 없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막 있는데 정확히 그 포인트가 세컨더리 엔티바디 찍어서 뭐 어레이 만들겠다는 건 프로토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용액에 퍼스트 엔티바디 엔티젠 붙으다 그 다음에 그 컴플리트 시온큐 용액 딱 집어넣으면은 엔티바디 붙은 데만 딱 가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원하는데 엔티바디 리액션 있는 데만 붙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 저희 학생이 좀 자세하게 발표할 테고. 그래서 IgG가 있으면 머리 잘라서 렉스 낮추고 그 다음에 엔티바디 엔티젠 붙은 다음에
다시 골드 컨주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보면 이와 같이 되겠죠. 결국은 이때는 STM 갖고 일렉트론이 터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없는데 골드도 없고 이와 같이 해갖고 그 다음에 골드도 없는 데에서는 이게 터널이 일어날 수가 증폭도 훨씬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실제 데이터로 풀이를 하는데 결국 이 파트들의 높이거든요. 일단 높이를 보시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없는 거고 이게 있는 거고 없는 거. 결국 궁극적으로 이걸 저희가 지금 추가하는 것 중에 하나 아까 보듯이 나노도어를 예쁘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캐닝하고 이것들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생각에. 이와 같이 해갖고 굉장히 잘 배열을 해놓고 위에다가 SPM, 앤서도 넣고 STM 갖고 저희가 1000나노미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500나노미터 이하 이래서 결국은 뭐 1mm나 뭐 보통의 10단위 몇 센치 되는데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해갖고 궁극적으로 자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고요. 그 저희가 쓰는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나 이런 다른 분들에서 램스나 레버너치 텍스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샘플 뭐 펌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요. 뭐 PCR 있고 뭐 다들 가갖고 결국은 요런 칩 베이스 저희가 만든 요런 파트는 요 칩 베이스 요 파트겠죠. 요걸 만들어서 여기에다 결국은 데이터 어퀴지션 STM 해갖고 만든다면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기 이거 자체가 나노스케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몰레큘러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나 또는 여기서 이런 도사이트들이 나노로 가갖고 저희가 그 나노스케일 바이오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럼 나노, 지금 당장 마이크로도 별로 필요 없는데 나노까지 갈 수 있냐, 필요하냐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늘 세미나거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칸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펀더멘탈에도 지금 이런 나노기술 사실 펀더멘탈인데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건 삼성 SDI 그 전관이 옛날에 같이 얘기하고 뭐 백사를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저희 노력하는 건 플랫폼. 아예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고리게 배열을 할 수 있는 기판을 만드는 거 정도가 아마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더 뭐 몇십만 개 올릴 프로브도 없거든요. 지금 프로틴 칩에. 그래서 이런 프로브도 프로티오믹스에서 개발되고 이러면 저희가 정말 동시에 몇십만 개 올리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걸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 그러니까 나노스케일 시그널 디텍션 하는데 싱글을 어떻게 디텍션 하냐는 사실은 그 다음 도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하느냐고 뭐 저희 이원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포스닥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이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